134페이지야.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B 플러스 문제라서 지난 시간 수업은 안 했었거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하나 있었대. 근데 그 원뿔이요, 어떻게 돼 있다? 옆넓이를 알려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찾아달래요? 중심각을 좀 찾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기 전에 일단 전개도부터 한번 그릴게. 옆면의 넓이를 그려보면 부채꼴로 그려지는 거 맞아요? 요렇게. 맞아? 그 다음에 밑면은 동그라미 원 들어있는 거 맞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건데, 이 밑면에 있는 반지름이 얼마고? 너가 5cm고, 그치? 그 다음에 다른 조건 하나는 여기 넓이가 60파이다 요거밖에 몰라요. 오케이. 자, 그럼 고민을 살짝 좀 해볼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옆넓이를 표현하시려면 부채꼴 넓이를 계산해봐야 되겠지. 근데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부채꼴 넓이 루미 기억나요? 네?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 원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 아니야. 더하기? 아니야. 네? 아니야. 뭐예요? 지민아, 원 넓이 어떻게 구해? 얼 곱하기 파이. 그렇지.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하죠. 그러니까 부채꼴 넓이가 파이 r 제곱에다가 그 와중에 360도분의 얼마? 여기를 A도라는 각으로 둔다면 A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원넓이 하고도 360도분의 A도 이렇게 쓰시면 부채꼴 넓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쓸게요. 여기 있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쵸? 그럼 내가 부채꼴 넓이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대상이 두 개야. 누구냐면 R도 모르고 A도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대상은 A라는 이 빨간색 글자잖아. 그럼 나는 최소한 누구는 찾아오는 게 맞아요? R은 찾아야지 계산을 하는 말도 하겠죠. 그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넓이가 60파이란 말이야. 내가 R을 찾아서 그 다음에 A를 찾아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데 원뿔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는 여기 옆에 있는 누구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누구? 원의 원주, 원의 둘레랑 뭐하다? 똑같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 길이랑 빨간색 길이를 각각 식으로서 표현 좀 해보자 될 거고요. 혹시 루미 그럼 원 둘레 구하는 거 기억나요? 네, 아니요. 안 나요? 지민아, 원 둘레 어떻게 구해? 파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얼. 그렇지. 원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쓰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R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10파이라는 파란색 원의 둘레가 나올 거야. 그렇죠? 근데 이 파란색 원의 둘레 10파이랑 누구랑 또 똑같냐? 결국에 여기 있는 각도를 포함한 이 호의 길이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여기 친구도 호의 길이라고 쓴다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A도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정확히 우리에서 무슨 일이 좀 생기냐? 식이 전체 두 개가 생길 거야. 호의 길이는 이런데 그게 10파이야. 해서 첫 번째로 부채꼴의 넓이에 관련된 식 하나, 두 번째로 호의 길이에 관련된 식 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오케이?
요거 두 개 찾을 수 있겠어요? 넓이는 줬으니까 그 식이 60파이야. 호의 길이는 주진 않았는데 2파이알에다 360도분의 A도를 한 게 10파이고 원의 둘레라는 친구가 10파이였으니까 그게 10파이인 거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좀 할 건데요. 본인들 조금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한번 갖고 갈게. 여기 있는 이 대상을 내가 그냥 파란색 네모라고 처리를 한번 합시다. 오케이? 파란색 네모. 여기도 파란색 네모라고 처리를 한번 할게요. 그럼 식이 밑에다 깔끔하게 한번 정리 좀 하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네모라는 대상이 60파이야. 그렇죠? 두 번째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네모라고 하시면 그게 10파이야. 요렇게 써지겠죠, 두 개가? 맞아요?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니네가 아직 이제 중학교 2학년 것까지는 안 배우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걸 굉장히 못 하시거든요. 안녕. 너 책 왜 없어? 너 아무것도 안 해봤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어? 너 오늘 책 없는 거 뻔히 알고 있었잖아, 사실. 그치? 이제 뒤에 있는 프린트 갖고 와. 너 써. 어. 지금 899번 풀고 있었어? 잘 들어? 여기 모르는 문자 몇 개야? 두 개. 저기 누구? 네. 네모랑? 네. 아니야. 재민아? 여기 모르는 문자 누구야? 어리랑 네모. R이랑 네모야? 네모도 모르는 거 맞아요? 얘네들 연산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 잘 봐봐. 이 상태에서 전체식을 나눠버리자. 잘 보실래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지금. 전체식을 나눠버릴게.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식을 봐봐. 파이끼리 약분되겠죠?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식도 파이끼리 약분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네모끼리도 약분되겠죠? 맞아요? R도 약분하면 여기 R이 하나가 살아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 10이랑 60 약분하면 6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식은 2분의 R 그게 6이야 라고 정리가 되겠네. 맞아요? 2분의 R 그게 6이야. R이란 친구는 얼마가 돼야 돼?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너가 이제 R까지 찾은 거네? 그럼 사실상 내가 궁금했던 대상이 누구니까? A였으니까 이 R이라는 친구를 첫 번째 식 아니면 두 번째 식에 어떻게? 너 마음대로 넣어도 괜찮겠죠? 맞아요? 그럼 12를 집어넣어보자. 여기다가 제곱을 씌워서 오케이? 여기다가 넣으면 호의 길에다 넣으면 여기 있는 식이 24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A도 그게 10파이야 라고 써질 거고, 정리 한 번만 더 하시면 360도분의 A도 라는 친구는 결국엔 파이 넘어가서 파이끼리 약분되고 2로 나누면 12분의 5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A도만 남기면 12분의 5에다가 곱하기 360도를 곱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끼리 약분하고 나면 얼마 나와요? 30도 나오지. 맞아? 30도에 5배를 하니까 정답은 150도야.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너가 누구다? 너가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너네가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 그리고 이건 기말 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라고 하실 거면 딱 이 정도 문제까지는 아무런 무리 없이 풀어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잘 들어봐.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쉽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 것 같아? 그러면? 어려운데요? 좀 어려워요. 지민이 어땠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현이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 친구를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딱 여기서밖에 안 오거든요. 일단 너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뭔지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게 돼 있어야 넓이 줬으니까 넓이식 쓰자. 반지름 줬으니까 요 두 개 길이 같다고 호 길이 갖고 식 하나 쓰자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떠올리지 못하면 당연히 식이 안 잡히니까 못 풀겠지? 맞아? 두 번째로 어려울 만한 포인트는 이거야. 식이 두 개가 잡혔어. 식이 두 개가 잡혔는데 얘를 네모 처리를 안 하시고 360도분의 A도 그대로 살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 연산하는 게 어려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그 두 식을요, 사실 전체에 대해 나누는 행동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식으로 연산해본 적은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문제 풀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정도고, 너네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일단 식 세우는 게 제일 먼저예요. 오케이? 그래서 루미 좀 늦게 수업 들었어갖고 저거 넓이 못 구하는 건 아는데 최대한 수업 중에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공식 정도 외워놔야 돼. 너 공식 외웠니? 네? 원넓이 어떻게 구해? 네. 원넓이 어떻게 구해? 모델 진짜 잠시만. 되게 교정이. 뭐지? 모델. 아 뭐야 이게 귀여운데? 이게 어떻게 나와요? 어이 루미 재현이 빨리 봐. 나못 쓰. 이게 원넓이 이게 원 둘레. 오케이? 요 두 개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갈게요. 900번 한번 볼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건널비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 건널비 구하는 방법은 이제 그냥 과정이 귀찮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일단 전체 큰 원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겨있는 원뿔의 넓이를 구해버리면 건널비랑 다르겠지,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만큼의 부분에 건널비가 뭐가 돼요? 삭제돼요. 맞아요? 요만큼 삭제되고 대신에 위에 뭐가 생겨? 이만한 원이 하나 또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실제 원뿔대의 넓이는 이런 빨간색 친구의 넓이로 구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저 빨간색 자리 친구를 구할 건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좀 갑시다. 밑에 있는 밑에 원, 위에 있는 위에 원, 각각의 원의 넓이는 그냥 구해버리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딴 모습으로 생긴 도형을 구하는 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큰 부채꼴을 구하고 작은 부채꼴을 뭐 하자? 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그 계산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큰 원부터 할게요.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6이니까 66에 36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대현아? 그 다음에 작은 원은요? 위에 있는 원인데 반지름이 3짜리니까 9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 다음 옆부분을 볼 건데 큰 부채꼴에서 뭘 빼자? 작은 부채를 빼자 이 상태지. 그럼 큰 부채꼴부터 한번 계산을 시작해 볼게요. 자, 고민이 좀 들만한 부분 딱 이거거든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건 어쨌든 원 넓이를 구하고 360도분의 중심각을 하는 거잖아. 중심각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죠. 중심각은 나중에 한번 찾으셔야 될 거고요.
한번 이렇게 계산을 따라가 볼게요. 큰 친구 기준으로 반지름은 10cm가 맞아요. 그치? 큰 친구의 반지름은 뭐다? 10cm. 그러니까 10의 제곱 100파이라는 원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곱하기 얼마? 360도분의 얼마 도 이렇게 했겠죠. 빼기 이번엔 빨간색 친구가 아닌 여기 작은 친구를 보면 얘가 5cm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5파이라는 원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오케이? 이 중심각 찾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야 될 텐데 너 괜찮니? 너 복싱하고 온 거야? 뭐 하고 온 거야? 힘들어? 졸린 거 같은데 지금? 운동 딱 하고 이제 좀 시원하게 있으니까 정신 차려놔. 아니, 너희들도 왜 이렇게 신났어? 조심해라. 이거 탈출하는 방법은 잡아봐 팔. 아니 진짜 가지고. 안 아파. 아니 진짜. 루미야 이렇게 잡혔잖아. 여기 손 보이지? 여기 틈 쪽으로 손을 틀면서 뽑아야 돼. 틀면서. 싫어서 그래. 여기 있으면 여기 틈 쪽으로 틀면서 뽑아.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이거 무조건 잘 보세요. 너 내려볼래? 이렇게 잡는다. 여기 더 잡고 있어. 아니 세게. 그렇게 뽑으면 돼. 이게 이게 뭐야? 그 다음에 그걸 무조건 풀고 싶으면 이것도 하셔야 돼요. 손을 딱 쥐고 있잖아. 새끼손가락을 때려서 부셔 그냥.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잡고 펼치면 알아서 펼쳐지거든. 그거 해보시면 좋아요. 그걸 해요. 나중에 애들이 뭔지 알아? 이렇게 가져가서 안 주려고 할 때, 달라고 할 때 이거 막 확 이렇게 못했거든. 그때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대화가 통해야지. 그렇지? 자, 중심각 좀 빨리 구해볼게. 여기 각을 내가 모르니까 A도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던 아이디어가 뭐예요? 밑에 있는 원의 둘레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같다. 맞아? 야, 우리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근데 수업을 아니 힘든 건 알거든. 듣기 싫은 것도 알고 하는데 니네 이렇게 두면 집 가서 부채꼴 풀어야 돼. 부채꼴 하나도 못 풀어올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시험 기간 돼갖고 이제 저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막 띵띵띵 거리시는 거 아닌가? 이게 공부하는 태도가 중학생이라고 그런가? 저게 진짜 초딩 팁이야 초딩 팁. 나도 어릴 때 잘했어서 그냥 지금도 업본가 보다 하고 하는 건데 에휴 잠깐 볼게요. 자 여기 큰 원의 반지를 둘레를 한번 구해봅시다. 큰 원의 둘레 뭐로 구한다고? 2파이R로 구한다고. 2파이R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 6이죠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너의 둘레는 12파이야 라고 표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큰 부채꼴의 둘레 호의 길이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보냐? 일단 반지름의 2배 해야 되니까 20파이라고 쓰긴 해야 될 거야. 맞아요? 그 다음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들어가겠지? A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될 텐데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잘 생각해봐. 중심각이 몇 도인지 물어볼 적은 없죠. 내용 자체가.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누구다? 너가 그냥 빨간색 네모다 라고 한번 처리를 합시다. 오케이? 그만해라. 네. 요 친구를 빨간색 네모라고 처리를 좀 합시다. 나 어차피 저게 궁금한 거니까. 그럼 얘를 가져다가 넘기시면요 20분의 12라는 친구가 빨간색 네모로 나올 거고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 5분의 3 이 빨간색 네모야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여기 있던 요 모든 친구들이 전부 빨간색 네모인 거잖아. 그치? 요 친구들이 지금 내가 궁금했던 빨간색 네모인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100파이에다가 곱하기 5분의 3 빼기 25파이에다가 곱하기 5분의 3을 했다는 거구나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5로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 5로 약분하시면 20파이 나와. 20파이에 3배 하니까 앞에 있는 건 60파이라고 써질 거고요. 빼기 이번에도 여기 있는 25파이를 5로 또 약분하면 5파이가 나오고 곱하니까 15파이를 빼겠죠. 65파이에서 15파이 빼면 45파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내가 처음에 구했던 거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밑에 있는 큰 원, 그 다음 위에 있는 작은 원, 그 다음 옆넓이까지 계산을 했더니 요거 두 개 합치면 45파이지. 45파이 두 번 더한 거니까 90파이라는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끝내면 되고 내가 필요한 넓이는 요거 3개다. 오케이? 지금 해놓은 거야. 제가 영상은 다 남겨드리니까 혹시나 쌤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좀 집중을 못했어요 하시는 거 영상 꼭 참고해서 다시 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90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부피를 좀 구하고 싶은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다시 우리 금요일에 보고 오늘 또 보는 거야. 부피 구하는 거 3개 한 번만 물어볼게. 부피를 물어볼 건데 기둥에 대한 부피를 물어볼 때도 있고 뿔에 대한 부피를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구에 대한 부피를 물어볼 때가 있었죠. 요 3가지에 대한 대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기둥 부피는 항상 이거였어. 밑면에다가 곱하기 얼마? 높이까지 하시면 그게 기둥의 부피다. 오케이? 그 다음 뿔에 대한 부피는 항상 기둥 부피에 대해서 몇 분의 1? 3분의 1을 하시면 그게 뿔의 부피야. 마지막으로 구의 부피만 좀 외워서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가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알고 있다 치고요. 지금 물어본 건 무슨 뿔? 사각뿔의 부피야. 그럼 사각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사각 기둥을 구하고 거기에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밑면 넓이부터 한번 계산을 할게요. 밑면 넓이는 10이랑 8을 곱하니까 12 곱하기 8 이라고만 쓰시면 될 거죠. 맞아요? 계산 끝내지 말게요. 밑면 넓이는 적어야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를 할 거니까 기둥 넓이는 기둥 부피는 어떻게 되냐? 기둥 부피는 12 곱하기 8 곱하기 10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저게 기둥 부피야. 그러면 뿔의 부피라는 건 누가 돼요? 뿔의 부피라는 건 너가 방금 썼던 12, 8, 10 요 3가지에다가 거기에 몇 분의 1? 3분의 1까지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3으로 약분하면 4가 나올 거고 4, 8에 32니까 32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서 320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시면 너가 정답이야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뿔 부피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과정이 뭔지 사실 구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기둥이랑 뿔은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원뿔만 조금 예외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나머지 얘기도 똑같으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이거 906번 풀진 않을 건데 집 가서 푸실 때 꼭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요 물의 부피를 물어봤지. 얘는 무슨 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삼각? 기둥이야? 뿔이야? 뿔이죠. 삼각 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비교적 편할 거다. 이 정도고요. 밑면은 아무데나 보셔도 돼요. 여기를 보통 밑면으로 보시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밑면 높이 거기에 3분의 1 하고 나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별로 특이한 얘기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907번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cm인 원뿔 부피가 48파이야. 그때 원뿔의 높이를 좀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내용은 반대가 된 겁니다. 내가 누굴 줄 테니? 부피를 줄 테니 누구를 찾아와라? 높이를 찾아와라 이 얘기죠. 뭐라고? 부피 줄 테니까 높이 찾아와. 그러면 너는 원 뿔이잖아요.
그렇지? 뿔을 구하는 공식이나 써보자. 뿔의 부피라는 친구는 지금은 48파이라고 정해져 있긴 한데 원래 뿔의 부피는 3분의 1을 하고 원 기둥에 대해서 3분의 1일 테니까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너네 중학교에서 방정식 풀 때 특히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r이라는 게 누군지 여기 있는 h라는 게 누군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의미상 r이 누구겠어? 반지름이겠지. 반지름. 맞아요? 여기 있는 h가 누구예요? 그러면 높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자, 그러면 내가 누구는 알아? 반지름은 알아. 4cm인 걸 알아. 그러니까 저기다 4를 집어넣으면 48파이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6 쓰시고 거기에 h 이렇게 써놓으면 괜찮겠죠? 맞아요? 자, 넘길 거 넘기고 약분할 거 약분할게요. 파이끼리 약분 한번 하자. 오케이? 그 다음 16도 약분을 하고 나면 3이 남아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이 남아요. 그래서 h만 냅두고 넘기면 h는 9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높이는 몇 cm다? 9cm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케이?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오면 테스트 보긴 할 것 같아. 진도 나가는 속도상. 연습 좀 해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한 번씩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건 하지 마. 내가 카톡으로 물어봐서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카톡을 그냥 막 자기 편할 때 보낸 다음에 빨리 답장 안 한다고 막 쌤 이걸 계속 보내줄 때가 있거든. 어차피 내가 다 그 알람 꺼놔서 못 보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시간 날 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910번 한번 더 볼게요. 여기 있는 걸 가져다가 문제를 풀 건데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것까지는 집중 잘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은 내용 좀 봅시다. 요거 꼭 좀 들어줘야 돼. 실제 시험에 저 친구는 무조건 뭐 나와주는 게 맞거든요. 기말고사에서. 왜요? 저 정도는 물어봐야지 뭐 사람다운 판별을 하지. 그냥 와갖고 뭐 2 더하기 2 이런 거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물어보세요. 아니야, 물어봐. 얘들아,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모든 행동들은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기초 행동이다. 오케이? 니들 막 걸어다닌다고 칭찬받진 않잖아. 맞아? 여기 있는 B 플러스짜리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이제 걸어다니는 걸 넘어서 점프 하는 정도거든요. 잘하시면 칭찬해 드릴게요. 자, 너가 있는데 너는 1분에 얼마씩 4파이 세제곱센치씩 물을 넣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을 넣고 있잖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 대상은요 길이야 넓이야 부피야? 지민아, 길이야 넓이야 부피야? 길이. 네? 부피. 부피. 맞아, 재현아? 인정해 줄 수 있어? 자, 여기 있는 건 세제곱센치죠. 세제곱센치. 부피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에 저만큼씩 일정한 부피를 집어넣어주고 있대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얘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그럼 가득 채운단 말은요, 너가 가지고 있는 뭐를? 부피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누구예요? 원뿔의 부피를 물어본 걸 수밖에 없겠죠. 원뿔 부피를 구해야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저 양을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원뿔 부피를 구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3분의 1 먼저 쓸게요. 3분의 1에 밑면의 넓이, 루미야, 원 넓이 어떻게 구해? 원넓이? 둘 중에 누구야? XR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파이 r 제곱? 오케이. 여기 반지름 4니까 16파이라는 원이 있고요. 거기 곱하기 높이가 6cm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게 원뿔의 부피겠죠.
약분할 거 약분 좀 하고 2라고 놔둔 상태에서 2배 하니까 32 파이라는 원뿔의 부피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너가 원뿔의 부피야 32 파이야. 나는 얼마씩 넣는다고? 4파이씩 넣는다고? 맞아요? 4파이씩 넣는다고? 그럼 몇 분이 지나가야지 32 파이를 맞출 수 있는 거야? 8분. 그렇지, 8분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분입니다. 대답하시면 끝나겠네요. 8분 그게 정답이야. 괜찮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잠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쉬었다가 아! 얘 진짜 아파. 너네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오시면 돼요. 아니요. 바로 오세요. 자, 911번부터 해서 남은 문제 쭉 풀게요. 괜찮겠어? 괜찮다고 하네요. 자, 한번 또 확인을 해보자. 원 뿔대 부피라고 써져 있네. 원 뿔대 부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자? 큰 원뿔에서 뭐 하면 돼요? 작은 뿔 빼면 되죠. 그렇지? 좋아. 자, 그럼 큰 뿔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건 3분의 1부터 같고 밑에 있는 면이요 반지름 6cm인 거 맞지? 66에 36 파이라고 써지고 높이 얼마야? 5cm야? 큰 친구로 보는 거야, 큰 친구. 10cm. 그렇지, 그 10cm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빼기 작은 뿔 할 건데 작은 뿔은 3분의 1에 이번에는 반지름 얼마? 반지름 3, 높이 얼마? 5 이렇게 들어오죠. 반지름 3이면 3의 제곱이니까 9파이라고 쓰고 높이 얼마? 5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할 거 할게요. 3으로 약분하면 10이 남으니까 120파이 빼기 3으로 나누면 3 나오고 15파이. 그럼 결론은 105파이 이렇게 정답 나오고 끝나겠죠? 좋아. 앞으로도 계속 들고 다녀라. 대답 잘하고 좋네. 2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서 이제 회전체 문제 좀 풀 건데 914번 한번 볼게요. 너를 가져다 회전시킬 때 나오는 회전체 건널비 좀 찾아봐 이랬거든요. 요 회전체는 어떻게 생겼겠니? 무슨 입체 도형이 있어? 삼각뿔? 원뿔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원뿔에 뭘 구하고 있다? 건널비 구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일 거야. 맞아요? 원뿔 건널비 한번 전기도 펼쳐놓고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전기도가 있었다 칩시다. 밑에 있는 원넓이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는 거 회전시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원뿔이 생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치?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6cm야. 여기 66에 36 파이 계산하는 건 문제 없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건널비 여기를 계산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친구 길이가 13인 건 좋아요. 내가 누구를 모른다 아직도? 너를 모른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갈게. 여기 둘레랑 호의 길이랑 똑같죠? 둘레는 6cm의 2배니까 12파이잖아. 12파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가 13의 2배 해서 26파이라고 쓰고 거기에 360도분의 A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 빨간색 네모 처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빨간색 네모라는 친구는 남은 거 넘기시고 2로 나눠서 13분의 6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 넓이는 부채꼴 넓이는 이 친구는 파이 곱하기 13의 제곱 곱하기 빨간색 네모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13제곱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13제곱. 이게 169예요. 오케이? 169 곱하기 빨간색이 13분의 6이죠. 맞아요? 약분할 거 약분하면 결국에는 파이 곱하기 13 곱하기 6 될 거고 얘네 계산하시면 얼마냐? 98 아니야? 그렇네. 98 78 그렇지. 78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누구 두 개 더하자?
너라는 밑면의 넓이랑 너라는 옆 넓이를 더하시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14 나오겠다. 114 파이. 이게 정답이야. 오케이? 지금 일부러 계속 뭐 하고 있다? 공식 안 쓰고 계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원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누구? 여기 있는 이 과정을 수행하는 걸 처음에 연습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시험기간 가까워지면 또 따로 얘기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917번을 하고 싶은데 뭐 해달래? 부피 구해달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대상을 가져다가 한 바퀴 회전시키면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 그거 나올 것 같아? 뭐? 원뿔 정확히 어떻게 생겼을까? 구멍이 뚫렸어요. 그렇지. 구멍 뚫린 원뿔이 나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뿔이 있기는 할 건데 왜 이래? 이렇게 원뿔이 있긴 할 건데 이 원뿔의 어느 부분이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저 부피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전체 원뿔에서 안쪽에 들어있는 원뿔만큼 빼시면 되겠죠. 그치? 아,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큰 친구 한번 먼저 구할게요. 큰 뿔, 대현아. 큰 뿔 부피 어떻게 구해? 일단 3분의 1. 밑면 넓이 얼마예요? 3cm야? 6cm 그거의 제곱이니까 36 파이에다가 높이 8cm 이렇게 붙이는 거 맞지? 여기에서 작은 뿔을 가져다 빼면 되죠. 그럼 작은 뿔은 얼마의 넓이? 3분의 1에 9 파이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계산하면 약분해서 12 나오잖아. 12 곱하기 8이 얼마예요? 96.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3 약분하면 3 남죠. 3, 8에 24. 정확히 둘 다 파이가 붙을 거고 두 놈을 뭐 하자? 빼자. 그러면 72파이라고 계산이 되겠죠. 안녕하여라. 안녕하세요. 너 근데 이 정도면은 12시에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너 11시 한 20분쯤에 집에서 놓친 거야? 근데 한 11시 한 반에서 40분쯤에 슬슬 버스 타볼까? 엄마 차 타고 가면은 한 15분 걸리니까. 엄마가 늦게 온다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신났다. 이제 그만. 몇 문제 안 남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근데 나이스예요. 언제? 프린트 받았지? 지금 가져갔지? 네. 자, 남은 거 전부 9고요. 이제 집중 좀 해놔야 돼. 9는 다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 맞지? 맞아? 한번 계산을 할게요. 자, 반지름 7cm짜리인데 4분의 1을 잘라냈대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건널비를 구해줘 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뭐 하시면 되냐면 생각을 좀 해봐.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요 바깥쪽에 해당하는 건널비 있죠. 요 건널비 맞아? 맞아 틀려. 요 건널비가 4분의 1만큼 뭐 했겠어? 사라졌겠죠. 대신에 누가 생겼니? 여기 면에 해당하는 넓이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될 건데 요런 아이디어를 갖고 좀 같이 갈게요. 일단 9의 건널비가 원래 어떻게 나오니? 9 건널비는 원 넓이의 몇 배? 4배야. 원 넓이의 4배야. 오케이? 4 곱하기 파이 아래 제곱 요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9의 건널비인데 우리는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뭐 했다? 사라졌겠죠. 맞아요? 니네 지금 알아듣고 있어? 그럼 뭐라 해야 7이에요, 저게? 얘는 7이지. 다시 써줘. 4 파이 곱하기 7의 제곱. 그쵸?
자, 요 상태가 9의 건널비 상태인데, 이 상태가 9의 건널비 상태인데 4분의 1이 사라졌다 그랬다? 4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건널비가 얼마만 남는 게 맞아? 미쳤다고 저거 다 계산하지 마세요. 오케이? 원래 4배 해야 되잖아. 그럼 4개가 있었다 치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진 거니까 결국엔 3 파이 곱하기 7의 제곱만큼의 누가 생겼겠다? 건널비가 생겼겠다. 지금 말한 내용이 이런 쪽에 있는 모든 건널비들을 합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 합치면 3파이 곱하기 7 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넓이 있죠. 얘는 반원의 넓인 거 맞아? 얘도 반원의 넓인 거 맞아? 두 개 합치면 그냥 원의 넓인 거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저 빨간색 넓이가 누가 돼요? 파이 r 곱하기 써줄게요. 파이 r 제곱의 넓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얘가 원하는 게 너랑 너를 뭐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저거를 더 하고 나면 남는 결론이 어떻게 돼? 다시 4파이 곱하기 7에 얼마?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77에 49 곱하기 4파이니까 49를 4배 하면 200에 4를 빼니까 196 파이 이렇게 쓰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이 문제가 그래서 좀 특이하고 좀 재밌는 포인트가 몇 개 있긴 했는데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보세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921번 한번 봅시다. 너가 갖고 있는 뭐 구해줘? 부피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밑에 있는 이 대상은요, 밑에 있는 요 대상은 무슨 기둥? 이거 무슨 기둥이야 이거? 너 원기둥이야. 원기둥 부피 구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무슨 구? 반구의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각각을 계산을 좀 해볼게. 원기둥은요 어떻게 하면 돼? 밑면 넓이에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죠. 밑면이 지금 3짜리를 갖고 있는 원이니까 3의 제곱인 9파이가 밑면이고 거기에 곱하기 얼마? 7 이렇게 하시면 원기둥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 반 9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9의 절반짜리니까 2분의 1이라고 쓰죠. 그치? 그 다음 9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에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r에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계산이나 좀 할게요. 약분할 거 약분하면 2 남고 약분할 거 약분하면 3의 제곱 이렇게 남겠지? 남은 거 계산 9이 18파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여기 있는 건 97에 63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너네들 뭐 하자? 더하자. 더하면 7, 81파이라고 나오겠죠? 정답 5번. 맞아요? 지금 하는 내용 어렵니? 이건 좀 쉬워요, 부피는. 오케이? 자, 924번 계산 한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요, 반지름 9짜리인 쇠구슬을 하나 녹여서 3짜리인 쇠구슬 여러 개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산이나 한번 해볼까? 일단 찍을 거면 4번이 맞아요. 내가 나중에 닮음 얘기하면서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9cm짜리의 쇠구슬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쇠구슬이 갖고 있는 용량, 다른 말로 부피는요. 어떻게 구해? 3분의 4의 파이 r의 제곱,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맞아? 야 근데 9의 세제곱이라는 건 3의 제곱이 3번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9가 3의 제곱인 거 맞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계산은 3분의 4파이 곱하기 3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 정리하면 4파이 곱하기 얼마? 3의 5제곱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더 이상 계산 안 하고 냅둘게요. 3cm짜리 쇠구슬은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좀 해보자. 3cm짜리 쇠구슬은 3분의 4 파이 2를 하고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지. 계산을 끝내고 나면 4파이 3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야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 있는 너는 9cm 용량이고 여기 있는 얘는 3cm 용량이잖아. 얼마를 곱해야지 똑같아져요? 얘가 되기 위해서 곱하기 얼마 해야 돼? 3의 세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던 양으로는 이만한 양을 몇 개? 너만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결론적으로 3의 세제곱 정답은 27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세요 제 말을?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조금 어려워요. 들어봐. 9cm짜리 쇠구슬 요구할 거 아니야. 요걸 다 녹여갖고 작은 친구 여러 개 만들 거지. 맞아? 근데 9cm짜리 부피가 얼마지 보니까 부피가 이만큼이야. 오케이? 어떤 숫자인지 모르 이만큼이 있대 어쨌든. 근데 작은 친구는 이만큼 있대. 오케이? 그럼 나는 이만한 무게를요 여러 개 합쳐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맞아? 만약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저기 있는 4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의 부피만큼의 쇠구슬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 거야? 부피 얼마나 계산할 거야? 너가 몇 개 있으면? 두 개 있으면 곱하기 2 이렇게 부피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친구가 곱하기 몇 개가 돼야지 누가 되는지 4파이 곱하기 3의 5제곱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똑같지? 맞아? 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보여요? 똑같아지려면 3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 3의 세제곱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저 부피가 나오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3의 세제곱개라는 게 3의 세제곱 얼마야? 27이죠. 그러니까 정답 27 이렇게 계산이 되겠대요. 오케이? 네, 나중에 한번 또 얘기 더 해주긴 할 건데 그거 하시는 암산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또 거기 가져다가 봐봐. 저거 3의 5제곱이 얼마인지 알아 니네? 외웠을 리가 없긴 한데 243이거든? 243에다가 4를 곱해갖고 4, 3, 12, 4, 4, 16, 17, 4, 2, 8, 920 이렇게 써서 972 파이라는 용량이 있는데 밑에 있는 거 저거 계산 4, 9, 36 파이가 되니까 얘가 되기 위해 몇 개가 되지? 막 하고 다시 그걸로 나눠보고 하시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고 싶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식을 써놓은 상태로 부피를 계산했다고 친 겁니다. 선생님 하이가 어때요? 너 더워? 네. 지민이 옆자리로 가지 그래? 어? 여기 다 더운데네. 저리? 아니 그 자리는 안 치워내 뭘 해도 이 자리가 추워지고 그래갖고 여기 젤리 못 먹겠다. 뭘 못 먹어? 젤리를 자 924번 보셨으니까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갑시다. 그게 아니죠. 925 해야겠지. 자, 요 친구 회전체 건널비 구해달래거든요. 자, 요 도형을 회전하면 누가 나오겠니? 그치, 9가 나오겠죠. 9 건널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네. 9 건널비는 원넓이의 몇 배? 4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가 50파이짜리인 반원이잖아. 맞아? 그러면 반원의 넓이가 50파이면 원 넓이가 얼마예요? 원 넓이 100파이겠지. 그럼 이 100파이에 몇 배 해줘라? 4배 해줘라. 정답 400파이야.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너무 쉽지 지금? 맞아요?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갖고 만들 건데 무슨 채? 회전체 건널비 좀 구해주세요 이랬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게 편한지 고민을 조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돌리고 나면 밑에서도 누가 나오고 반구가 나오고 위에서도 누가 나온다? 반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구의 건널비를 일단 구하긴 할 건데 그 와중에 봐봐. 원래 이 친구를 회전을 다 시키면 이런 식의 원이 나오겠죠. 내가 한번 그려볼게. 약간 요런 느낌의 도형이 나오지 않겠니? 첫 번째가? 맞아? 근데 이 친구를 가져다 뭐 한 걸로? 이런 식으로 도형이 붙어있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뭘 해야 돼? 반구의 건널비, 껍질 부분의 건널비랑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원 두 개의 건널비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보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계산을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반구의 큰 껍질 부분의 건널비를 계산을 좀 해보시면요. 여기 전체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얼마야? 6. 그럼 66에 36파이가 원의 넓이죠. 맞아요? 네. 건널비는 원의 몇 배? 몇 배? 원래는 4배인데 지금은 절반만 보니까 2배겠지? 맞아? 66에 36파이의 2배에서 72파이라는 건널비가 생기겠죠? 이 밑부분에서. 맞아요? 왜 그러니? 아니요. 아, 어쨌든 반구에 있는 건널비가 얼마다? 72파이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똑같은 맥락으로 이 윗부분에 있는 거 반지름 3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9 파이의 몇 배? 이번에 2배만 하자고, 그치? 그러니까 9파이 2배에서 18파이라고 계산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누구만? 요 친구 넓이만 계산하시면 되죠. 맞아요? 요 친구를 한 바퀴 다 돌리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원이 있는데 그 안에 절반만큼이 뭐가 됐겠다? 사라졌겠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네. 맞아요? 네. 요 정도로 딱 사라졌겠다. 여기 넓이를 계산하자, 이런 상황일 건데 일단 전체 반지름이 얼마예요? 전체 반지름 얼마야? 얼마야? 6cm. 66에 36파이가 전체였을 거야. 네. 그 와중에 이 작은 친구 반지름 얼마야? 3cm 33? 9파이만큼의 작은 원이 넓이가 사라진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얼마예요? 36파이에서 9파이 빼니까 27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너랑 너를 뭐 하자? 전부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90 나오죠. 90에 저거 더하니까 117파이라는 정답이 나오겠다. 네. 오케이? 네. 우리 금요일에 테스트 볼 거다. 결과는 부모님한테 공지는 항상 돼요. 자, 928번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구랑 원뿔이 꼭 알맞게, 요거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 친구를 얼만큼 바꾸냐에 따른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프린트 줬던 숙제에도 이거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숙제를 안 푸셨을 거기 때문에 뭐 확인도 안 해보셨겠지만 보시면 있다 이거. 지난번에 숙제 한번 어? 56이요? 알았어. 56조. 풀었어요. 풀었네. 거기 뒤에 이거 있었어요. 네. 풀었어요? 네. 풀었는데 안 갖고 있는데 지금 풀었는데. 내일 갖고 올게요. 네.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9의 부피가 얼마다? 288파이라 나와있죠. 근데 생각을 좀 해봐. 우리가 원뿔과 원기둥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누가 필요해? 원의 넓이가 필요하지. 맞아? 원의 넓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할 건데 그 부피가 얼마다? 288 파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맞아요? 계산할 거 계산 좀 합시다. 파이끼리 먼저 지우고요. 4를 나누면 얘가 72가 되죠. 절반은 144 144 절반 72 이렇게. 그 다음에 3을 곱해주는 구조로 해서 R의 세제곱은 결국에 72 곱하기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72라는 친구가 어떤 대상인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72는요 소인수분해하면 2로 하면 36 3으로 하면 12 2로 하면 6 3으로 하면 2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3 2개 2 3개라서 2 3개에 3 2개 그리고도 3 하나 들어온 거 맞지? 요거 계산하시면 2 3개 그 다음 3 3개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서 전체 6의 세제곱이야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6일 거고요. 반지름이 얼마? 6일 거고 결론적으로 원의 넓이란 친구는 36 파이로 결정이 될 겁니다. 오케이 36 파이로 결정이 될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있는 누구도 필요해? 이 높이도 필요하지. 맞아? 근데 이 높이라는 거는 9 기준으로 반지름이 몇 개? 반지름이 2개가 딱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6cm짜리가 2개인 12cm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기둥부피가 뭐가 돼요? 기둥부피가 36파이 곱하기 12를 계산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뿔부피는 누가 되겠어? 36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3분의 1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둥부피 계산 제가 해드릴게요. 432파이고요. 여기 뿔부피 계산하시면 그거는 144파이다 계산이 될 거거든요. 문제는 그냥 걔네들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렇게만 쓰시면 정답이 끝나겠죠. 오케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